서울 중구 퇴계로 뒷골목, 밤새도록 간판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고깃집 앞을 지나면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음이 귓가를 톡톡 두드린다. 첨단 이뎀 클럭도 재즈바도 아닌 거리 한복판에서 웬 트로트냐고 고개를 돌린 순간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묘하게 시간을 비틀어 놓는다. 18세, 2007년생. 노트북으로 미드를 찍던 Z세대가 구수함 대신 기가 막힌 서정으로 콧등을 간지럽힌다. 그 이름, 빈예서. 누군가는 트로트판 아이돌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전통의 재림이라 불러 세대별 평가는 다르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지금 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과거의 흥도, 뻔한 장단도 아니라는 점이다. 관성적으로 흘러가던 트로트의 뒷목을 툭 치며 밤 공기도 새로워질 때가 됐잖아 라고 윙크하는 듯한 결기가 서려 있다. 그 결기는 한 달 전 트로픽 주간 이벤트 현장에서 수치로도 증명됐다. 4주 연속 1위. 누적 1275포인트. 숫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대회 시스템을 분석해본 적 없는 사람도 일단 입이 벌어질 만한 기록이다. 트로트는 원래 중장년 팬심이 투표판을 좌우하니 어르신들의 덕쯤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데이터 라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호흡이 멎는다. 10대와 20대 모바일 투표 비중이 48%. 오프라인 현장 인증샷의 주인공 절반이 30대 이하. 세대 통계표마저 빈에서 앞에서는 전통적인 V자 모양이 아닌 완만한 산 모양 곡선을 그린다. 여고생이 등굣길에 이어폰으로 사랑 타령을 듣고 직장인 남성이 야근 도중 새벽 2시에 눈물꽃을 재생 목록에 넣는 풍경. 이토록 자연스러운 세대 혼합은 오히려 기존 시장의 상식과 어긋나서 더 황홀하다. 그렇다고 그녀의 매력을 어린 나이에 구사하는 구음 꺾기 같은 기술적 언어로만 포장하기엔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전공법이라는 단어로 빈예서를 정의하곤 한다. 불필요한 강약을 빼고 한 호흡으로 길게 내달린 뒤 후렴 직전에 단 한 번 리듬을 뒤집어 청자를 심연으로 끌고 간다. 2019년 지역 장터 행사, 2021년 오디션 프로그램 파이널, 그리고 지난달 서울광장 버스킹까지 무대 종류가 바뀌어도 이 패턴은 고정각처럼 반복된다. 관객은 매번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꼭 그 타이밍에 심장이 두근거린다. 피로도가 사라진 전공법. 가장 고전적인 방식을 가장 신선하게 들려주는 역설. 사람들은 천재라는 단어를 쉽게 붙이지만 빈에서의 음악적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면 천재보다 근성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구간이 많다. 유치원 운동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흘린 첫 울음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주 주말 지역 트로트 경연을 찾아다니느라 가족 여행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본교 축제 날짜가 시군 예선 일정과 겹치면 친구와 놀러가는 대신 대회장을 택했고 고2가 된 올해는 기말고사 전날 새벽까지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했다. 시험은 감히 컨닝할 시간이 없었다는 본인의 농담처럼 평균 70점을 간신히 넘긴다. 그럼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예서를 이해한다며 반 친구들에게 숙제 공문을 나눠준다는 사실. 음악이 성적을 대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선택한 길에서만큼은 어떠한 가감도 없이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트로픽 1위는 그저 팬들의 열광으로 퉁칠 수 없는 결과다.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계된 점수표를 해체해보면 매주 화요일 새벽 0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폭발적이었다. 20살 직전의 테스터 팬덤, 일명 유리별 세대가 꼬박꼬박 알람을 맞추고 1시간 동안 집중 클릭을 퍼부었다. 새로 고친 버튼을 두드리는 손끝엔 우리 세대가 만든 트로트 첫 1위를 목격하겠다는 자존심이 달려있었다. 비단 온라인 투표가 전부가 아니다. 7월 28일부터 4월간 서대문역 전광판에 띄워진 축하 영상은 순수 팬클럽 모금을 통해 이뤄졌다. 자막 한 줄, 영상 컷 한 장까지 팬들이 직접 콘티를 짜고 모션 그래픽을 입혀 빈에서 우주비행 콘셉트로 완성했다.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직장인들이 낯선 트로트 비주얼에 시선을 빼앗겼고 자연스럽게 빈에서 누구? 라는 구글 검색량이
그 기간 320% 뛰었다는 후문. 광고 한 편이 온오프 구분 없이 포털 화제와 스트리밍 숫자를 견인한 셈이다. 그런 반응은 업계의 흐름을 재편하는 트리거로도 작용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로트파는 경연 트로트쇼 지상파 음방이 표준 코스였다. 그러나 빈예서의 등장 이후 시나리오는 달라졌다. 음원 선공개 없이 SNS 쇼폼으로 훅을 공개, 밈 생성 후 주간 투표 플랫폼을 장악, 이어 버스킹과 도심 전광판 프로젝트로 서사 확장, 마지막에야 음원 발매와 음악 방송으로 피날레를 치르는 방식. 이 흐름은 K-팝 아이돌의 티저 릴리즈 컴백쇼 전략을 닮았지만 핵심 주체가 에이전시가 아닌 팬덤이라는 점에서 판이하다. 빈에서는 이를 두고 금악이라는 공을 하늘로 던지는 건 나지만 어디로 떨어질지는 바람이 정한다고 말한다. 바람. 팬덤과 대중의 합산 에너지다. 그렇다면 정규 1집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세 파트로 구성된 시간 3부작이다. 파트 1은 시간의 기억이라 불리며 클래식 트로트 편성에 8인의 스트링과 재즈 드럼이 합류한다. 파트 2 시간의 대화는 미니멀 일렉트로니카 기반의 전통 국악 타악이 리드 리듬을 맡으며 파트 3 시간의 나에서는 어쿠스틱 기타와 어린이 합창이 등장한다. 타이틀곡 가이드 버전을 먼저 들어본 세션 연주자들의 말에 따르면 슬픔이 아니라 깊이를 노래한다. 한 곡 안에 몇 개의 세대가 공존한다. 트로트라기보다 한국형 발라드의 새로운 챕터 같다는 평이 대부분. 그 와중에도 꺾이는 존재하되 과잉되지 않고 세련된 스트링이 그 움직임에 고급스러움을 더한다고 한다. 기획사를 움직이는 힘 역시 놀랍다. 빈에서의 소속사는 데뷔 2년차 신생 레이블에 불과하지만 이미 5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십 문의를 받았다. 특히 북미 한인 축제와 유럽 유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측이 K-트로트라는 장르를 최초로 해외 라이브로 경험시키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 트로트 공연이 해외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는 그림은 아직 낯설지만 빈에서라면 설득력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게다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발표한 월간 서치 트렌드에서 전유진 키워드가 2달 연속 급상승 1위를 찍어 영어권 뮤직 저널리스트들도 한글 발음을 연습 중이라는 후문이 들린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그녀와 팬덤 사이의 거리 감각이다. 일반적으로 Z세대 스타라면 SNS 라이브로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거나 일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빈에서는 의외로 절제형이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예쁘게 찍은 셀카도, 브이로그도, 협찬 태그도 거의 없다. 대신 3개월에 한 번꼴로 올라오는 손글씨 편지, 가끔 열리는 자정 라이브에서의 노래 한두 곡, 연습실 풍경을 4배속으로 돌린 영상 정도가 전부다. 그녀는 이걸 감정이 증발하지 않을 만큼만 열어두는 창문비라고 설명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부족함이 팬들의 상상력을 폭발시키고 다음 콘텐츠에 대한 갈증을 전방위 바이럴로 진화시킨다. 거리 두기를 통한 친밀감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반복된다. 대규모 팬미팅 대신 소규모 북 콘서트 형식의 예서의 서재를 열어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시집, 소설, 에세이를 낭독하고 거기에 맞춰 잔잔한 멜로디를 즉석에서 연주하는 방식이다. 좌석은 기껏해야 50석 남짓. 티켓은 오픈 30초 만에 매진. 무대가 아닌 날의 예서를 만났는데 오히려 더 넓은 무대를 본 기분이라는 후기들이 SNS를 메웠다. 가장 최근 회차에서는 자기만의 방을 읽으며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도 내가 온전히 숨 쉴 수 있어야 음악이 산다는 멘트를 남겼는데 이를 두고 음악평론가 이창민은 그 한 문장이 빈에서의 세계관을 압축한다고 해석했다. 밝은 스포트라이트만 있는 건 아니다. 18세 소녀에게 쏟아지는 조명은 때론 과하다. 지나치게 빨리 성장하는 아티스트, 감성 착취 논란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빨리 달린 게 아니고 오래 걸어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재능을 포장하는 대신 한계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빈에서의 방식이다. 라이브 리허설에서 목이 갈라지면 온전한 무대가 될 때까지 2번 더 해보겠다고 스태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중 고음 실패 영상이 거론되면 저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호흡도 없었을 건지라며 풀 버전을 직접 틀어 보여준다. 체면보다 과정, 완벽보다 진화. 이 태도 자체가 팬덤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그 태도는 광고판 프로젝트에서도 드러났다. 서대문역 광고를 기획한 팬클럽 간담회에서 영상 속 예선은 1초 이상 얼굴 클로즈업을 쓰지 말자라는 규칙이 결정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얼굴이 아니라 노래라는 선언. 대신 카메라 워킹은 그녀의 손, 숨, 눈빛 같은 디테일을 그려냈고 배경에는 어쿠스틱 기타 코드와 세 박자 왈츠 리듬이 번갈아 흐르며 화면의 여백을 채웠다. 방송 광고 심사팀은 벌꿀이 잘려나간 뮤직비디오는 처음 본다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보행자들이 멈춰서서 자막을 읽었다. 얼굴보다 목소리, 비주얼보다 서사, 팬덤이 직접 만든 이 정반합 광고는 빈예서라는 브랜드를 가장 정확히 요약한다. 결국 이 거대한 파동의 원점은 한 소녀가 잡은 마이크 한 자루다. 빈에서는 마이크는 뾰족한 칼 같아서 손에 잡으면 세상과 나 사이를 한 번에 베어버린다고 표현한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마이크를 책장 척칸에 올려놓는다. 음악도 일기처럼 책갈피가 있어야 일상과 뒤섞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런 루틴을 지킨 덕분일까? 트로트라는 단어가 더 이상 세대를 고정하지 않는 지금. 그 변곡점을 만든 이름은 또렷하다. 여전히 무대 뒤에서 자기 허리를 두드려 풀어주는 18세 소녀이자 동시에 빌보드K 글로벌 차트에서 넥스트 온 태그를 달고 올라올 준비를 마친 아티스트. 달라진 건 나이가 아니라 세계가 이 소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니 다음 4주차, 5주차, 10주차 기록이 어떻게 나오든 큰 의미는 없다. 빈에서가 이미 트로트의 미래를 이미지에서 현상으로 옮겨놓은 이상, 숫자는 그저 현상을 뒤따라오는 풍경에 불과하다. 거리 한복판에서 흘러나온 짧은 후렴. 전광판을 스치듯 지나간 비주얼. 새벽 알람을 깨우는 팬들의 손가락.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고된 루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K트로트 제2막이라는 거대한 시계를 돌린다. 시계가 가리키는 바늘 끝에는 여전히 18분이라는 숫자가 작게 새겨져 있지만 바늘이 휙휙 지나가는 자리마다 세대와 언어, 도시와 농촌을 막론한 동그란 원이 차례로 그려진다. 오늘도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을 것이다. 18살짜리가 부른 트로트가 뭐 그리 대단해? 그 질문이 스피커 앞으로 날아든 순간 빈에서의 기타 세 줄과 꺾기 한 번, 그리고 숨고르기도 채 끝나지 않은 전공법이 대답할 것이다. 대단함이란 게 거창한 기교나 화려한 조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오래 묶여있던 마음을 단 한음으로 풀어주는 능력이라고. 바로 그 능력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트로트 가수가 증명하고 있다고. 빈에서로 변경된 텍스트입니다. 다른 요청이 있으신가요?